고등학교 입학 후에 첫 중간고사에서 수학 25.8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때부터 학원이나 과외 없이 학교 수업과 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자율전공학부 2호학번 이서현입니다. 제 MBTI가 ISTJ인데 특히 극내향형이라서 이런 인터뷰에서 잘 말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제 공부 방법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유튜브에서 민족의 아리아 영상을 봤는데요. 그걸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일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막연하게나마 꿈의 대학이라 하면 고려대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총 내신은 2.44고 정시는 국수 0 탐탐해서 1, 2, 2, 3, 1 등급을 받았습니다. 탐구는 정법하고 사문을 했고요. 고려대에 입학한 전형은 수시 논술 전형이었는데요. 논술 전형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전형인데요. 논술 100%에 수능 최저 4합8을 맞추면 되는 전형이었습니다. 제가 논술을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 크게 자신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담임 선생님께서 최저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또 논술에 최대한 힘쓰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용기를 받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가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제 모든 공부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누구나 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선생님의 말씀이 곧 시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면서 선생님께서 판서로 수업하시면 교과서에 간단히 수업 흐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과서나 학습지 내용을 적어보는 그 행위 자체로 또 암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패드를 또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필기한 교과서 내용이나 학습지 내용을 개인 공부 시간에 패드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전체 필기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보기도 하고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사회문화 필기인데요. 개념 위주로 하얀색으로 필기를 하되 꼭 외워야 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건 정말 많이 헷갈린다 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적었습니다. 세계사나 윤리 과목은 헷갈리는 부분이나 잘 안 외워지는 부분 또는 자주 나오는 내용을 글이나 그림, 마인드맵 같은 걸로 간단히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제 두 번째 공부템은 이런 모의고사 시험지입니다. 저는 문제풀이 공부법으로 많이들 쓰시는 오답노트를 따로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오답노트를 따로 만드는 것도 시간을 들이는 작업이라 그건 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놓친 부분을 이렇게 따로 밑줄을 그어 가거나 혹은 풀이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문제 옆에 간단하게 적어보면서 주기적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모의고사를 풀 때도 풀이가 여러 개인 경우에 제 풀이가 답지보다 너무 간단하거나 너무 복잡하면 답지 풀이도 다시 한번 익히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학교에 등교해서 수능 시간표대로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요. 국어 모의고사는 적어도 주 3회 그리고 수학은 주 2회씩 풀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국어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많게는 주 5회씩 학교에 가는 날이면 매일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풀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음 공부템은 제 논술 자료입니다. 제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만큼 논술 대비법을 소개해드리자면 논술 전형은 제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준비할 시간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고려대는 이번에 신설 전형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서 대학에서 나온 모의 문제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지인데요. 먼저 저만 알아볼 수 있게 빠르게 문제지에다가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원고지에 본격적으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논술은 단기간에 실력을 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입시 준비 때문에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가족을 주제로 글을 써서 스피킹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시 대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 네 번째 공부템은 이 밀크티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저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학원이나 공부방을 찾아보긴 했지만 저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인강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이 밀크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중학교 3년 동안 학원이나 과외 없이 학교 수업과 밀크티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밀크티가 전 과목 무제한 수강이 가능해서 예습과 복습을 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그리고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은 양의 문제를 접할 기회가 좀 부족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밀크티의 T쌤 족보나 DIY 만점 족보라는 기능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국회의원 상까지 받았는데 저는 그게 밀크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썼던 필통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제 공부템을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아서 고등학교 시작하고 3월부터 수능 직전까지 거의 내내 썼던 샤프입니다. 다음은 이 시계인데요. 고3이 되기 전까지는 모의고사 때 교실에 시계가 있었어서 이런 개인 시계가 필요가 없었는데 고3이 되고 나서 선생님께서 수능 대비를 해야 되니 시계를 치우겠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모의고사 볼 때 내내 가져가고 그리고 수능 때도 이렇게 가져갔던 시계입니다. 마지막은 이 타이머인데요. 제 친구들이 많이 쓰길래 저도 샀던 거였는데 스톱워치 기능도 있고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제가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서 풀 때는 타이머 기능으로 풀고 모의고사를 풀지 않는 날에는 제가 하루 동안 공부한 양이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이 되면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공부할 때 스톱워치를 켜놓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공부템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래요. 제가 고3 1학기까지만 해도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으로 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학 합격 진단 서비스가 유용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면 수시와 정시 중에 저한테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 성적으로 어느 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 추천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생의 목표가 대학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를 하는 상황에서는 목표 대학을 정해놓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합격 진단 서비스를 활용해서 나는 이 대학에 갈 거야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보세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고려대를 입학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입학 후에 첫 중간고사에서 수학 25.8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이제 바닥을 봤으니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한 단계씩 진도를 따라잡았고 그 다음은 80점, 그 다음은 100점 이렇게 점차 점수를 늘려나가서 결국 고대까지 제 목표를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오는 성취감과 행복은 정말 직접 느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벅차오르는 감정을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내년에 고려대학교에서 만나요. 화이팅!